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중반이 된 워킹맘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장사도 하시고 새벽에 식당 일도 하시고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조심하며 살았어요. 공부도 꽤 잘했어요. 성적은 늘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도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도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대학에 가면 제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학상담을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제 진심을 꺼냈어요. 엄마, 나 대학교 가고 싶어.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 장학금도 알아봐 주신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탁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그 말이 나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를 대학에 보내? 너 대학 가면 내 동생은 어떻게 하라고? 전 놀라서 대꾸도 못했어요. 엄마는 이어서 말했죠. 생각 좀 해봐라. 넌 지금 대학 가고 싶다고 할 게 아니라 취직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동생 학비도 보태고 엄마도 덜 힘들 거 아니야. 네 동생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학비에 교복에 책값에 다 돈이야. 누나면 누나답게 생각을 해.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때 엄마는 대학 진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기적인 욕심으로 치부했어요. 너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 거 안다. 근데 우리 같은 형편에 여자애가 대학까지 가면 뭐해? 어차피 시집 가면 끝이야. 차라리 지금 취직해서 엄마 도와. 그게 효도야. 엄마는 한참 동안 제 앞에서 가족의 사정, 돈 문제, 동생의 장래를 늘어놓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가는 건 가족을 버리는 일처럼 말씀하셨죠. 엄마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원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있던 열정과 꿈들은 서서히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죠.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그렇게 말하며 버텼어요.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땐 설레는 마음보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봉투에 돈을 넣어 엄마에게 드렸고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덕분에 내가 산다. 그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고 이후로도 제 월급은 동생 학비와 생활비로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엄마도 동생도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 없이 제가 버텨낸 청춘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온 적금도 있었고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엄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축하한다, 행복하게 잘 살아 라는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엄마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돈 없다 라는 말부터 꺼냈죠. 엄마, 처음부터 혼수랑 내가 다 하려고 했어. 그냥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 해준 거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는 축하. 넌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 준비를 혼자 시작했습니다. 예물도 혼수 가전이랑 가구도 20대 시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해결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서러웠어요. 엄마가 해줄 수 없으니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도 이제 장가 간다. 근데 걱정이다. 요즘 살림 장만하려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으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또 나한테 기대시겠지 싶었죠. 역시나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지훈이 신혼집 얻으려면 돈이 좀 부족한가 봐. 누나인 내가 도와줘야지. 결국 저는 동생을 도왔습니다. 딸인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없는 집에서 뭘 바라냐는 말 한마디로 다 지나갔는데 동생에겐 모든 걸 맞춰주려 애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 집에서 큰딸로 태어난 게 죄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동생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지훈이는 표현을 못해도 속정 깊은 애야. 너도 좀 이해해라. 너 없었으면 걔 결혼하기 힘들었어. 너한테 고맙긴 고맙지. 근데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말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어떤 응원도 뒷받침도 없이 동생을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온 제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힘들어도 엄마를 자주 찾아갔어요. 아이 낳고 육아로 정신이 없고 일이 바빠도 꼭 시간을 내서 엄마를 만났죠. 엄마,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입맛 없다 하셔서 된장찌개랑 불고기 했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드세요. 그리고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으면 아이 맡기고 병원도 같이 가고 혈압약, 관절약 떨어졌다 하면 제 돈으로 약국 가서 챙겨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잘해도 엄마는 한 번도 고맙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동생은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조차 거의 없었어요. 바쁘다며 엄마에게 용돈 보냈다는 연락만 할 뿐이었죠. 지훈이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회사도 멀고 걔가 원래 무뚝뚝해서 그렇지. 속정 깊은 애야. 엄마는 늘 동생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엄마가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제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동생은 누나가 가까우니까 가봐. 나 지금 바빠.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프시냐 괜찮으시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저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회사에서 조퇴하고 병원으로 갔어요. 진료를 끝내고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옆에 앉아있는데 지훈이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회사 일 때문에 바쁜 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더 힘들어. 엄마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저는 뭔가요? 저는 한가해서 여기 있는 건가요? 지훈이는 요즘 얼마나 힘들겠냐. 요즘 회사 다니기 쉽지 않다더라. 하며 아픈 와중에도 오지도 않은 아들 걱정뿐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지쳐갔고 엄마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지훈이 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있는 거 알지?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줘라. 이젠 너무 익숙한 목소리와 너무 익숙한 말투. 저는 아이 하원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사실 동생의 사업 이야기는 이미 들은 바 있었어요.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사업이 잘 안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업이 안 풀리는데 도대체 왜 제가 관여를 해야 하나요? 며칠 후 동생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던 그 애가요. 누나 진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너무 힘들어. 엄마도 걱정이 많으시고 이제 누나밖에 없어. 누나밖에 없다는 그 말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 말, 제가 20살 때부터 2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에요. 누나니까 너밖에 없다. 엄마도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가족이잖아. 내가 좀 이해해. 그 순간 저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이번엔 못 도와줘. 나도 내 가족 챙기고 아이 키우느라 빠듯해. 왜 사고는 네가 치고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그 말을 듣고 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툭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말투가 싸늘했어요. 지훈이가 그러더라. 내가 돈 못 준다며 냉정하게 말했다던데 진짜냐? 맞아. 나도 더 이상 못해 엄마. 그러자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힘든 거 뻔히 알면서 네가 누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딸을 잘못 뒀구나. 그 말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딸 잘못 뒀다는 말이 제 마음에 칼날처럼 꽂혔죠. 엄마의 딸이라서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었는데요. 며칠 뒤 반찬을 챙겨 친정에 들렀어요. 동생의 사업 자금을 주지 않아서 그런지 엄마는 여전히 차가웠죠. 반찬을 정리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 있는 엄마의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말이 많아서 저도 걱정이 되어 엄마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은행 어플에 들어갔는데 확인하자마자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보냈던 돈은 모두 동생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체 내역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내가 엄마한테 보내줬던 돈 다 지훈이 줬어? 엄마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동안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값 없다고 해서 아끼고 모아서 보낸 돈인데 어떻게 이걸 다 지훈이한테 보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지훈이 아니면 누구한테 줘? 지훈이는 남자애야. 가장이잖니.
사업하랴 가정 책임지랴. 얼마나 힘들겠어? 너는 걔보다 잘 살고 있으면서 동생 보면 불쌍한 마음도 안 드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확 끊어졌어요. 난 엄마 딸이 맞아? 그냥 돈 필요할 때 찾는 은행 아니냐고. 내가 해준 게 당연한 것 같아? 내 청춘 바쳐가면서 모은 돈 엄마한테 갖다 주고 내 대학 포기하면서 지훈이 학교 보냈을 때 둘 다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엄마는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나한테 뭐 달라고 연락하지 마. 앞으로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지훈이랑 살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간 엄마에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엄마와 동생 모두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누나,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엄마가 누나 보고 싶어 해. 저는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며 연락해오는 동생의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난 다 지지해. 당신만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지금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지. 그래도 엄마인데 그렇게 혼자 두기엔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다시 받아들였다간 전 또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남을까봐 두려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